어머님,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이만 아들 좀 놓아주세요. 놓아달라니? 넌 내가 왜 그렇게 매정하냐?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야 네 속이 풀리겠냐? 부모 외면하는 남자가 마누라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 내 아들 인성 바르게 키워준 걸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나? 맘 곱게 써라. 같이 오지는 못할 망정. 남편 혼자 보내면서 놓아주라 마라 해. 어머님, 용석 씨도 할 만큼 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요. 뭐? 참아? 어머님 몸 안 좋으셔서 저 산부인과도 혼자 다녔고요. 결혼하고 내내 일주일에 절반은 밥 혼자 먹었어요. 남편 얼굴도 까먹을 지경이에요. 너라면 친정엄마가 아픈데 안 들여다볼래? 저라면 가정을 내팽개치지는 않아요. 제발 자식이 부모 보고 싶을 때 보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면 자식도 힘들어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네 남편 부르는 게 눈꼴실이다는 거잖냐. 용석이 주려고 했던 돈 얘기는 들었지. 이거 너희 주려고 했는데 너 괘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 밥을 해달랬냐 뭘 해달랬냐? 가끔 내 아들 불러서 해주는 밥 먹고 가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문복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큰아들을 결혼시킴과 동시에 자식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는 친모를 버리고 며느리의 품으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 씨가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된 늙은 엄마를 가끔이라도 찾아와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큰아들에게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제끼는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까이 사는 아들만 잠깐씩 얼굴 비춰주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싫다는 아들과 며느리. 결혼한 아들을 이만 놔달라고 말하던 며느리는 문 씨가 큰아들과 연이라도 끊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잃고 큰아들에게 많이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니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 두 자식 중에 더 각별했는데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바뀐 큰아들, 그리고 시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며느리. 이제 더 이상 문 씨도 아들에게 목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큰아들 물려주라고 했던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몽땅 다 써버리면 자기 돈 내놓으라고 따질지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만 말이죠. 문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고 큰 말썽 없이 자기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이후로는 한 번도 돈이 들어간 적이 없었죠. 그리고 문 씨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결혼식 1년이 채 안 되어서 눈을 감았죠. 뭐가 급하다고 큰아들 결혼하는 것도 안 보고 가버렸는지 참 무정했습니다.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입맛 없어. 그냥 바카스나 한 잔 마시고 잘난다. 그래도 식사 제대로 하셔야죠. 뭐가 넘어가야 먹지. 문 씨의 대꾸에 전화 너머로 큰아들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 씨는 남편이 죽고 난 뒤로 어쩐지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멍하게 있는 때가 많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편과는 살아생전 사이가 좋았던 적이 드물었으니 말이죠. 젊었을 때는 이혼 아내 만회도 많이 했고 50대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까지 나는 바람에 잠깐 별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남편이 도대체 언제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으니 얼마나 애틋하지 않은 사이였는지 두말하면 입 아팠죠. 그런데 막상 네 아빠 가니까 왜 이렇게 헛헛하냐? 남편의 죽음에 우울할 만큼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덧없음을 떠올리면 한없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남편의 죽음은 문 씨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죽 상태가 안 좋았으면 큰아들이 결혼을 반년을 미루었을까요?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떠난 뒤에야 그 빈자리를 실감했죠. 저 이만 가볼게요.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지 그래. 내일 바로 출근하면 되잖냐? 지난번에 두고 간 양복도 다려놨어. 아니요. 식사만 하러 온 거예요. 약속도 있고요. 저녁 8시. 퇴근 후에 곧장 문 씨의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은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고 갈 만도 한데 이 뒤에 갈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란이 만나러 가?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와 이 시간에 약속이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 운전 조심히 하고. 문 씨는 속마음을 숨긴 채로 아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연신 시계를 힐끔거리며 다급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진 집. 혼자 남은 문 씨는 느릿하게 아들과 함께 식사했던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이마저도 다 치워버리면 또다시 혼자 된 기분을 느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 씨의 큰아들은 대학생 때부터 기숙사에 살았고 졸업해서도 방을 따로 얻어서 살았는데 문 씨의 집과는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하며 2시간 거리로 이사를 갔기에 문 씨는 큰아들과 상대적으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는 큰아들이 문 씨에게 더욱 신경을 쓰기도 했고 말이죠. 큰아들을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미룬 탓에 이것저것 조율을 해야 해서 바쁜 시간을 보낸 것을 문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 씨가 자식 하나는 잘 키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결혼시킨다는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울적한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분명히 얼른 결혼하라고 재촉을 했는데 말이죠. 문 씨도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자식을 찾게 되는 것도 잠시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 그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거 네 아버지가 너 장가갈 때 주라고 한 돈이야. 얼마 뒤에 문 씨가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통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도 일부 들어 있었고 그동안 아들 장가 보내려고 모아둔 돈도 있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잠시 말없이 통장을 바라보더니 다시 문 씨의 앞으로 쓱 밀어두었습니다. 엄마 쓰세요. 왜? 네 돈이야. 결혼하는데 목돈은 있어야지. 용주도 결혼할 때 안 받았잖아요. 아들이 남동생 얘기를 꺼내며 거절했습니다. 넌 맏아들이잖냐? 그리고 용주는 돈도 잘 벌어서 도와줄 필요 없댔어.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꽤나 돈을 잘 벌었습니다. 굳이 손 벌릴 필요 없다고 마다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잘 벌어요. 저만 받을 순 없죠. 아빠가 너 주라고 했다니까. 가지고 계세요. 아들이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데 왜 돈을 싫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힘들 때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랑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미리 아들에게 주느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더 나을 것 같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큰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문 씨와 4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문 씨 집과 아들 집 딱 중간 지점에 아들네 회사가 있어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오늘 회사 끝나고 잠깐 집에 들렀다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저녁밥 같이 먹으려고 그랬지. 너 좋아하는 게장 사왔거든. 아, 오늘은 좀 곤란해요. 왜? 회사 늦게 끝나니? 아니요. 오늘 퇴근하고 주란이랑 어디 좀 가기로 해서요. 어디? 그냥 밖에요. 아, 데이트해? 아, 네. 아들의 대답에 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혼자 먹어야지 뭐. 친구분이라도 불러서 같이 드시죠. 친구? 다 영감 밥 차려줘야지 나랑 저녁을 먹니? 우울하게 중얼거리는 문 씨의 말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말어. 그냥 오늘따라 혼자 밥 먹기가 싫어서 전화해봤어. 네 아빠도 생각나고. 아무튼간 데이트 잘하고 다음에 통화하자. 문 씨의 입에서는 신락 같은 한숨 한 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갈게요. 온다고. 네. 퇴근하고 갈게요. 주란이 만난다며? 같이 오게. 아니요. 저만 갈게요. 그럴래? 알았어. 시간 맞춰서 밥 준비해 놓을게. 문 씨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반찬 한두 가지 더 만들어 놓자 싶어서 냉장고를 여는데 문 씨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7시가 좀 안 되었을 때 아들이 문 씨의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많이 배고프지?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데. 너 온다길래 오랜만에 했지. 너 없으면 나도 김치 한 가지만 놓고 밥 먹지. 김치만요. 그래. 아이고, 어서 앉아. 문 씨는 큰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절로 배가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먹으니 밥맛이 좋기도 했고 말이죠. 그게 맛있어? 집에 갈 때 좀 싸줘. 넉넉하게 했는데. 유독 아들이 잘 먹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그 말에 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니? 아침, 저녁은 해 먹을 거 아니야. 아니요. 아침은 원래 안 먹고요. 저녁도 회사나 밖에서 먹거나 집에서 먹어도 간단하게 먹어요. 그럼 집에서 밥을 전혀 안 한다는 거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어차피 싸주셔도 다 못 먹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몸 상해.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걱정 말라고 하긴 했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먹성이 좋은 아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챙겨 먹나 싶었습니다. 저절로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흉본다고 할까봐 아들 앞에서 말은 더 보태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야속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바라도 밥만은 잘 챙겨줬으면 했습니다. 물론 쉽사리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밥을 해 먹어? 아니, 반찬도 내가 다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잖아. 반찬을 뭐하러 해줘? 번거롭기만 하고 다 버리지. 버린다고.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 시엄마가 반찬 해주면 며느리들이 집에 가는 길에 버린다잖아. 설마? 아까운 걸 왜 버려? 집에서 밥도 안 해 먹는데 반찬이 뭐가 아깝겠어. 아니, 그래도 사람이 집밥을 먹어야 건강하지. 누가 요즘 건강 신경 쓰나? 편한 것만 좋아서 죄다 시켜 먹고 그러지. 문 씨의 친구가 혀를 차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문 씨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문 씨가 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끔 아들을 불러서 퇴근길에 저녁밥을 먹이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 그러면 마누라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아들이 불쌍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문 씨의 마음은 몰라주고 거절을 했습니다. 주란이랑 집에서 먹을게요. 집에서 밥도 안 해 먹는다며. 주란이가 오늘 족발 먹고 싶대서요. 족발도 집에서 해 먹지도 않을 거 아니냐. 족발을 누가 집에서 해 먹어요. 그럴 바에야 퇴근길에 잠깐 들려서 먹고 가면 되잖냐. 들렸다가 다시 집에 가려면 40분 걸려요. 회사와는 가까워도 아들 집과는 반대 방향이니 오래 걸리긴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족발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하는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깐 들렸다가. 엄마, 신혼인데. 그래도 밥은 집에서 같이 먹어야죠. 3일 전에 들렸잖아요. 아들의 대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3일 전에 왔던 건 맞았지만 한 번 더 와서 밥 한 끼 먹는다고 어디가 어떻게 되나 싶었습니다.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문 씨도 모르게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소 차갑게 전화를 끊고 나니 어쩐지 후회가 됐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신혼인데 너무 문 씨 생각만 했나 싶었습니다. 한창 둘이 알콩달콩할 때인데 자신이 회방꾼이라도 된 것 같았죠.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는 갔지만 마음은 그래도 허전하긴 했습니다. 이제는 큰아들마저 오지 않으면 문 씨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싶었죠. 작은 아들도 자주 전화를 하긴 하지만 집이 멀어 명절에나 겨우 봤습니다. 문 씨는 문득 외로워졌습니다. 그 뒤로도 큰아들은 2번 더 문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바로 갈게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그래. 아들은 평일에는 문 씨의 집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매주 오는 건 아니었고 가끔씩 며느리가 약속이 있을 때나 문 씨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가 크게 아파서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긴 했지만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기침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가슴팍도 아프고.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돌파리 같아.
문 씨는 말끝마다 작게 콜록콜록 거렸습니다. 그러자 문 씨의 상태를 보러 온 큰아들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에 용주도 올라오기로 했어요. 바쁜 애를 뭐하러 불렀어? 그래도 엄마 편찮으신데 와봐야죠. 작은 아들까지 온다기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늙은 엄마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에 이렇게 달려오는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아이고, 미안하다. 신혼인데 괜히 오게 해서. 아니에요. 주란이도 많이 걱정해요. 그래도 시엄마 아프다는데 며느리가 못 가게 하지는 않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발길이 뜸해졌던 큰아들이 다시 문 씨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전화해서 조금 아픈 얘기를 하면 퇴근 후에 잠깐이라도 들러서 문 씨를 보고 갔습니다. 이럴 땐 아픈 것도 나쁘지 않다는 철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아들은 또 문 씨의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와도 되냐? 문 씨의 소심한 질문에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주란이한테 말하고 왔어요. 그래,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봤네. 아니, 오늘따라 몸도 더 안 좋은 것 같고. 밥이 잘 안 넘어가잖아. 아침도 2숟갈 먹었어. 왜 그렇게 식사를 못 하세요? 그러게나 말이야. 죽은 네 아빠가 생각이 나는지. 그러자 아들은 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9시쯤 아들이 돌아가자 문 씨는 또 웃음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식들 독립하고는 밥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했죠.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이 됐을 때였습니다. 집이니? 아니요. 오늘 출근했어요. 토요일에도 출근해? 할 일이 있어서 오전에만 잠깐 근무해요. 아이고, 밥은 챙겨 먹었고? 벌써 점심시간인데. 아니요. 이따가 퇴근하고 집에서 먹으려고요.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지 말고 집에 잠깐 들려.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갈게요. 들려. 밥만 한술 먹고 가. 집에 가도 먹을 거 없잖아. 주란이 있는데요, 뭘. 아이고, 잠깐 오면 되잖아. 나도 점심 거르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 너 오면 같이 먹어야겠다.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오기 싫으니. 그렇게 묻자 아들은 아니라면서 퇴근 후에 문 씨의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문 씨는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없던 입맛이 싹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내가 너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러지. 집에 가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는데 못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나는 네 아빠 직장 다닐 때 밥은 한 끼도 거르게 한 적 없어. 저는 제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주란이가 매번 제 식사를 챙겨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남편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저도 주란이 밥 안 챙겨주는데 똑같죠. 여자랑 남자랑 같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주란이 저한테 정말 잘해요. 밥은 제가 안 먹는 거고요. 그래도 내 아들 굶긴다는데 누가 좋아해? 엄마, 지금도 주말인데 주란이 혼자 집안일하고 밥도 혼자 차려서 먹고 있어요. 아들이 울적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문 씨를 탓하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혼자 밥 먹는 마누라 걱정되면 뭐하러 왔어? 엄마, 나는 혼자 먹어도 되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봐라. 네 마누라 울고 있겠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에 더 기분이 상한 문 씨는 먹던 밥그릇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야속했습니다. 마음 상한 부모보다도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닌 며느리의 배우자가 되어버린 건가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못 느꼈던 서러움이었습니다. 의지를 많이 했기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 모두 떠나가고 문 씨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문 씨가 전화하지 않으니 큰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이죠. 그것도 괘씸했습니다.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전화도 없는 게 어쩌면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는 것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오랜만에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아이고, 그러냐? 돈을 잘 벌고 있다더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들은 힘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문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좀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작은 아들이 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기도 컸고 통장에 있는 돈은 따로 주인이 있었으니 말이죠.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러자 작은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 결혼할 때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형 주려고 만든 통장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말했는지 남편이 언지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큰아들에게 건넸던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3천을 뺏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큰아들을 주라고 하기도 했고 문 씨도 그건 맏아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사를 물려받고 부모를 부양할 자식은 맏아들일 테니 합당한 대가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작은 아들에게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 돈이 많았으면 당연히 너도 줬겠지.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어쩌냐.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고 병들면 네 형이나 형수가 고생할 텐데 그건 온전히 형 줘야 하지 않겠니? 1년 안에 갚을게요. 갚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용주야. 그러지 말어라. 네 형 돈에 욕심내지 말어. 그 말에 작은 아들이 원망스런 눈길로 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문 씨도 마음이 지끈거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먼 길 왔는데 밥 한 끼도 안 먹이고 보낸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작은 아들 일은 잊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경사다 경사야. 서운하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야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라나, 네가 좀 너그럽게 생각해줘라. 자식밖에 안 남은 늙은이 언제 남편 따라갈지 모르는데 부모 욕심에 아들 얼굴 좀 더 보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그런다고 내가 너보고 오라고 그러진 않잖니. 며느리는 별다른 말 없이 네 하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어쩐지 성의가 없는 대꾸의 마음이 상할 만도 했지만 그래도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 참아 넘겼습니다. 용서가, 오늘 시간 되냐? 내가 오늘 나갔다가 예쁜 애기 저고리가 있어서 사왔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고 밥도 먹고 가. 아,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아, 그러냐? 네. 다음에 들를게요. 그래라. 그럼. 전화를 끊자 신이 났던 기분이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문씨만 들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물을 주겠다고 해도 전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아들의 반응에 문씨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다가 단단히 체하는 바람에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근처 병원으로 급히 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러셨어요? 어디서 오는 길인지는 몰라도 무척 말끔한 차림을 한 채로 아들 내외가 같이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밥을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다. 가슴이 왜 답답하셨는데요? 그걸 내가 아냐?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되나 보다. 괜히 자식만 고생시키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결혼기념일에 며느리와 근처로 놀러를 갔다가 급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내외를 방해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문 씨가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죠.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지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둘의 시간을 방해한 시모가 미운 모양이었습니다. 수액을 한 대 맞고 무 씨는 퇴원했습니다. 아들은 문 씨를 집에 내려주고 잠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자 또다시 울적했습니다. 아플 때 혼자인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 법이었습니다. 차라리 같이 살았으면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쯤 지났을 때 문 씨는 아들을 불러 슬쩍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아들이 그럴 마음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밥 먹던 숟가락까지 내려놓고서 말이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가? 어리둥절해하는 문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주란이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혼자 놔두고 와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있잖아요. 저도 주란이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떻게 살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에 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그 인생을 포기하라고 했나 싶었습니다. 그냥 아들 곁에서 살고 싶다는데 그게 이런 말까지 들을 말인가 억울했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상심이 크신 거 아니까 저도 최대한 엄마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자꾸만 집에도 제대로 못 가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합치면 괜찮을 거 아냐. 그러면 저 피말라서 못 살아요. 뭐? 뭐든 저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엄마 때문에 숨 막힌다고요. 용서가. 이제는 안 올게요. 문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가는데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주저앉아 있었을까. 벼락 같은 생각이 들어 전화기를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 내가 너한테서 남편을 뺏어가기라도 했냐? 뭘 했냐? 네? 용석이한테 엄마 그만 찾아가라고 그랬냐?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만나면 죽상을 하고 있고 내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혼자 된 부모 찾아오는 아들한테 눈치나 주고 말이야. 꼭 그래야만 했냐? 며느리는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던 며느리가 이내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이만 아들 좀 놓아주세요. 놓아달라니? 너네가 왜 그렇게 매정하냐?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야 네 속이 풀리겠냐? 부모 외면하는 남자가 마누라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 내 아들 인성 바르게 키워준 걸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놔? 맘 곱게 써라. 같이 오지는 못할 망정. 남편 혼자 보내면서 놓아주라 마라 해. 어머님, 용석 씨도 할 만큼 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요. 뭐? 참아? 어머님 몸 안 좋으셔서 저 산부인과도 혼자 다녔고요. 일주일에 절반은 밥 혼자 먹어요. 남편 얼굴도 까먹을 지경이에요. 너라면 친정엄마가 아픈데 안 들여다볼래? 저라면 가정을 내팽개치지는 않아요. 제발 자식이 부모 보고 싶을 때 보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면 자식도 힘들어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네 남편 부르는 게 눈꼴실이다는 거잖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 정말 너무한다. 나도 너희한테 서운한 거 많아도 꾹 참고 살았어. 어떻게 사람이 서운한 게 없겠어? 그런데 세상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이렇게 대들어? 며느리는 이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석이 주려고 했던 돈 얘기는 들었지. 이거 너희 주려고 했는데 너 괘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중에 나 더 늙걸랑 병수발 잘 들면 그때 줄지 말지 생각해보련다. 어머님, 제발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저희 좀 냅두세요. 뭐야? 이런 여우 같은 게 다 있냐? 용석이는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알고나 있냐?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킨 적이 있어? 내가 너한테 밥을 해달랬냐 뭘 해달랬냐? 가끔 내 아들 불러서 해주는 밥 먹고 가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네. 밥 정도는 저희가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내 아들을 뺏어가냐? 어떻게 이렇게 이간질을 해? 나중에 애 낳고 애 봐달라고나 하지 말어라. 네, 제가 돌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와의 통화는 끝이었지만 문 씨는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맹랑한 것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살갑게 굴지 않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내 아들만 잘하면 됐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본성을 숨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문 씨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리자 싶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 가구도 바꾸고 모임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예약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큰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돈 쓸 궁리만 하며 지냈습니다. 용주야, 너 돈 필요하다고 그랬지? 3천만 원 빌려주마.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들은 그 돈을 마다했습니다. 위기를 넘겨서 이제는 괜찮다며 거절했죠. 아니야. 이거 네 형 안 줄 거야.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엄마 돈 안 받아요. 작은 아들은 전화를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휴대폰을 보니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작은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다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빌려준다는 말 취소야.
이거 너 줄게. 그냥 써라. 아니요. 필요 없다니까요.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그리고는 다시는 연락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죠. 큰아들도 며느리도 그 뒤로 연락도 한 통 없었습니다. 참 괘씸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화가 났으면 자식이 먼저 숙여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자식이 아니었는데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싶었습니다. 역시 딸을 하나 더 낳자던 그 옛날 남편의 말을 들을 걸 그랬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며느리의 출산일이 다가와갈 때쯤 문 씨가 모시기는 척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문 씨가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가지 않고 뚜뚜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차단을 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한 수 접어두고 아들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말이죠. 몇 번 찾아가자 옆집 남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그 집 진작에 이사했어요. 빈집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 집인데? 이삿짐 다 싣고 가던데 요즘에 부동산에서 들락거려요. 문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큰 아들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으려는 노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말이죠. 남편 떠나고 자식들마저 내 곁을 떠나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뭐 그리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가끔 만나 밥 한 번 먹자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억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혼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문 씨는 아들에게 주려던 돈이 조금 남은 통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펑펑 써대서 원래 금액에는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말년에 자식들에게 의지도 못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고 사과를 할 대상도 연락조차 닿지 않았죠.